2018년 7월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막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발표를 했는데 모사드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죠. 모사드가 적의 손에서 아주 귀하게 어렵게 목숨 걸고 구해왔다 라면서 뭔가를 하나 국민들에게 딱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오래된 손목시계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는 전 세계에서 이 첩보 능력이 가장 뛰어난 조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2014년도부터 이 모사드가, 그러니까 4년 전이죠. 2018년도에 이게 발견이 됐으니까 4년 전부터 모사드가 이 손목시계를 이스라엘로 가져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손목의 주인이 바로 시리아에서 죽은 유대인이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계를 가져오기 이전에 그 모사드는 시계도 시계지만은 정작 중요한 그 시리아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의 유해를 이스라엘로 가져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유해는 가져오지 못하고 손목시계만 하나 겨우 가져왔다는 얘기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와, 저 손목시계를 어떻게 찾아왔단 말이지. 이스라엘이라는 우리나라는, 우리 조국은 정말로 이 국가적 영웅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예우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라면서 굉장히 감격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모사드가 그렇게 찾고 싶어 했던 그 유해는 누구이며 이 손목시계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 인물이 바로 엘리 코헨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 코헨은 세계 첩보 전쟁사, 첩보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스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특히 이스라엘의 3차 중동 전쟁이라고 했던 6.1 전쟁에 숨은 아주 특별한 공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국민적 영웅 엘리 코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엘리 코헨은 1924년 이집트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대 때 이집트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 영국 군인들에게 체포돼서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한 그런 이 꿈을 계속 키우면서 20대 젊은 청년으로서 이 민족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키워나갔던 그야말로 열렬한 시오니스트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건국한 이후에 32살의 나이에 1956년에 이스라엘로 옵니다. 이미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에 5년 뒤에 이스라엘로 도착이 되죠. 애국심도 뛰어나고 참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게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좀 덜렁거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나디아라는 여인인데 백화점에서 회계 업무를 맡아서 회계사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서 아내에게 착실하게 갖다 주는 가장으로서 계속 살아가고는 있지만 드디어 1960년의 어느 날 그렇게도 이 엘리 코헨이 꿈꿨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뭔가 없을까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의 바람대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그 엘리 코헨을 계속해서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시리아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은 1960년대 당시에 갈릴리 호수 바로 북쪽에 골란 고원은 시리아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시리아는 그곳에다가 꼭대기에다가 포대를 설치해서 높은 곳에서 아래쪽에 있는 갈릴리의 마을, 특히 이제 티베리아, 여기 갈릴리 호수 왼쪽에 건너편에 보면 티베리아스라는 이 유대인들이 사는 도시가 있고, 또 이 갈릴리 호수의 남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생긴 유대인들의 키부츠 공동체 마을이 있었는데, 이 골란고원에서 시리아 포대에서 쏜 이 로켓포가 계속 떨어지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포에 맞아서 죽고 부상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간인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골란고원 높은 언덕 위에 포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답답했죠. 근데 마침 미국으로부터 항공사진을 받게 되는데, 그 항공사진을 보면은 골란고원 위에 허허벌판인데 조그맣게 난 그 길로 이렇게 그 오른쪽에 보면 개미떼 같이 지나가는 게 있죠. 이게 다 그 군용 트럭과 곡사포를 실은 트럭입니다. 이 트럭들이 골란고원을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로부터 불과 몇 분 뒤에 찍은 사진을 보면은 없어졌어요, 다들. 도대체 길은 끊겨 있는데 이 트럭들은 어디로 갔는가? 이게 이스라엘로서는 정말로 미스테리였고, 이걸 알기 전에는 우리는 저 골란고원에서 날아오는 이 대포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누군가가,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골란고원 위로 올라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저 트럭들이, 저 곡사포들이 어디로 숨어 들어가는지 그 위치를 알면은 제일 좋지요. 그런데 골란고원은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지역이었고, 시리아 군인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군인들만 이 골란고원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일반인들은 전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저 DMZ 같은 그런 곳이겠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특히 모사드는 그 해결 방법으로 누구를 떠올리냐면 바로 엘리 코헨이라는 그 유대인 남자를 떠올립니다. 왜 엘리 코헨을 생각을 했느냐? 이 엘리 코헨은 이집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랍어를 잘해요. 특히 엘리 코헨의 부모는 또 시리아 출신이고, 그러니까 부모가 시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시리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시리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잘하고 애국심도 뛰어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랍 사람 같기도 하고, 거기다 아랍 말도 잘하고, 그런데다가 생긴 것도 아주 키 크고 잘생기면서 회계 업무를 했기 때문에 계산도 빠르고, 이미 이전에도 2번씩이나 모사드를 찾아와서 제가 조국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테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모사드에서는 받아주질 않았어요. 왜 안 받아줬냐? 모사드가 요원들을 뽑을 때는 철저한 원칙이 자원에서 오는 사람은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누굴지 모르니까. 근데 이 엘리 코헨은 바보같이 저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라고 모사드를 찾아가서 했기 때문에 2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엘리 코헨을 써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한 모사드가 이제 그 엘리 코헨을 만나서 다짐을 듣게 되죠.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나? 그랬더니 어떤 형태로든 조국을 위해서라면 전심전력 이 한 몸을 가루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이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이 모사드는 엘리 코헨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스파이로 만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강훈련 들어갑니다. 우선 총 쏘는 법을 배우는데,
다양한 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총 종류를 다 습득하면서 분해하고 조립하고 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딱 눈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대포고 이 대포의 성능은 어느 정도고 이런 무기를 정확하게 보고 파악할 줄 아는 무기뿐만 아니라 전투기까지. 그래서 이 어떤 무기고 어떤 전투기건 간에 한눈에 딱 보고 이 무기의 이름과 성능을 탁탁탁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리아 군인들, 장교들의 이름과 사진과 정보들을 다 주면서 외우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다양한 사진을 보면서 이 장교의 이름은 뭐고 키는 몇이고 식성은 어떻고 가족 관계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떻고 이걸 다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비밀 폭탄을 만드는 법도 또 배우죠. 거의 맥가이버처럼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잡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독극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법도 배우고 또 내가 적진에 들어가서 파악한 그 정보들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모사드 쪽에다 보내줘야 되죠. 이것을 무선 통신으로 막 전달하는 법까지도 다 배웁니다. 예전에 우리 그런 걸 배운 적이 있었는데 돈도스 이런 거 아시죠? 모르스 부호. 특히 옛날 우리 그 간첩을 이 소재로 한 드라마 보면 걔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밤중에 팍 두들기면서 폭탄으로 무전 치는 거 이런 걸 그때 당시에 배운 거예요. 엘리 코헨이. 영화 007에서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죄다 6개월 만에 다 배웠는데 하여튼 이 뭔가 스파이로서 일을 해보고자 했던 그 열망이 가득했던 이 엘리 코헨은 6개월 동안 가르쳐주는 모든 것들을 거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스파이 훈련을 하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받았던 게 뭐냐면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는지를 파악하는 훈련을 합니다. 걸어가다가 누구야? 그러면 딱 돌아보고 누가 날 따라왔다라는 거를 시장에서 그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재래식 시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까? 그리고 다 각자 자기 일이 바쁜데. 근데도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특별히 누군가가 자기를 몇 미터 이상 따라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서 피하는 법을 또 훈련을 받아요. 이렇게 훈련을 다 마치는 동안에 또 모사드는 뭘 하냐면 이제 이 엘리 코헨의 신분을 바꾸는 일들을 합니다.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카밀 아민 사베트. 이 사람은 이제 엘리 코헨이 아니라 사베트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신분증 바꾸고 특히 부모님의 이 족보들을 다 또 바꾸면서 새롭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하도 여기저기 간첩들이 많으니까 누군가가 의심될 때 꼭 한 번씩 이 아랍 사람들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무덤이 어디 있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우리 아버님 무덤은 망우리 공동묘지 A구역 앞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저희 아버지 무덤입니다. 그래? 그럼 바로 그걸 전해서 야 확인해봐라. 있답니다. 그럼 믿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 엘리 코헨이 다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은 상태에서 6개월 만에 이 엘리 코헨은 사베트라는 이름으로 어디로 가게 됐냐면은 남미 아르헨티나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시리아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가서 많은 그 이민 생활하면서 거기에 시리아의 어떤 그 이 공동체를 형성할 정도로 시리아의 아르헨티나에 그 시리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일단 그리 가는 거죠. 그래서 1961년 드디어 이 엘리 코헨은 아르헨티나로 가서 본격적인 스파이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미 그곳에 와 있던 다른 모사드 요원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행사장에 이 엘리 코헨이 이제 사베트죠. 사베트가 초청받아서 갑니다. 전혀 그 이스라엘에서 살던 모습과는 다르게 코수염도 기르고 키도 크고 이렇게 해서 행사장에 갔는데 그 행사장이 어디서 벌어지는 행사였냐면은 아르헨티나에 있는 시리아 대사관에서 그 대사관에서 벌어지는 행사장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악수를 딱 하면서
처음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르헨티나에 와 있는 시리아 사람으로서는 제일 높은 대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민 알 하피즈라고 하는 사람이죠. 만약에 시리아에서 어떤 정변이 일어나면 가장 큰 이 힘을 가지게 될, 권력을 가지게 될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서 드디어 사페트 엘리 코헨이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이 스파이들도. 시리아에 살아있는 영웅 알 하피즈 장군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피즈라는 사람이 감격을 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만약에 시리아에 정변이 일어나거나 어떤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면 당신이 시리아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리아를 위해서 당신은 큰 일을 해야 할 텐데 그때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제가 장군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왜냐?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성공한 시리아 출신의 사업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사가 놀래가지고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봅시다. 그런데 또 옆에서 한 사람이 또 거듭니다. 대사님, 이 사베트라는 이 친구 말입니다. 보십시오. 키도 크고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돈도 굉장히 많고 사업도 잘하는, 그래서 시리아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또 하니까 이제 대사하고 이 사베트하고는 절친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친하게 된 날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 사베트는 대사관을 마치 자기 집 안방 드나듯이 탁 들어가면 앞에서 대사관 그 입구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환영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이 사베트한테 알 하피즈라는 이 대사가 당신도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이러고 있지 말고 어서 빨리 시리아로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뭔가 일을 했으면 좋겠어. 가고 싶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무슨 자신이 없다 그러나 내가 뒤에 있지 않나. 필요하면 내가 추천서를 써주지. 써주시면 고맙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거기에 또 이 대사가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탁 그래서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그 알 하피즈라는 사람의 추천서 한 장을 들고 드디어 시리아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매일 저녁 이 사베트는 엘리 코헨이죠. 숙소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사드 본부에다가 다 무선 송신으로 보낸 거예요. 오늘 대사를 만났다. 오늘 대사가 나에게 악수를 청했다. 오늘 대사와 단둘이 밥 먹었다. 오늘 드디어 대사가 나에게 시리아 가라고 추천해줬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추천서에 사인해줬다. 나는 이제 이 추천서를 들고 시리아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막 매일매일 보고 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이 났는지, 이렇게 일이 일사천리로 축축축 진행된 거예요. 그 알 하피즈라고 하는 그 시리아 대사가 써준 추천서를 들고 시리아로 들어간 이 사베트는 그때부터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가서 어디다가 방을 얻게 되냐면 시리아의 군 참모 본부, 군 최고 사령부 건물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요. 그때 당시에 군 그 사령부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와 그 아파트 주변은 웬만한 사람들은 살 수 없을 만큼 아주 고급 아파트들만 쫙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방 5개짜리, 화장실이 4개 있는, 웬만한 사람은 언감생심 구경도 못하는 그런 아파트를 다 월세로 얻어가지고 들어가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리아의 정관계 그리고 군 인사들을 차례차례 만나면서 친분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죠? 바로 대사가 써준 추천서거든요. 봐라, 대사가 나한테 이렇게 추천서를 써줬는데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고는 그때부터 만나게 되는 그 군 관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미 이스라엘에서 모사드로부터 계속 정보를 받고 외웠던 사람이야. 내가 외웠던 사람을 직접 만났네. 오늘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 또 저녁에 계속 무선 통신을 보냅니다. 이 무선 통신을 이스라엘의 모사드로 보내는데 항상 그 무선 통신을 하는 시간을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정보를 보냈습니다. 오늘 드디어 다마스커스에 도착했다. 군사령부 바로 앞에 아파트를 얻었다. 그리고 오늘 누굴 만났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런 것들을 다 보고를 하면서, 특히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군 참모본부 건물로 지금 누가 들어가고 있다. 들어간 뒤에 2시간 만에 나왔다. 그 군 참모본부 안으로 어떤 트럭이 들어갔는데 그 트럭 뒤는 뭐가 실려 있는 것 같더라. 이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서도 군사령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는 이스라엘 모사드가 마치 손바닥 안을 들여다보지 다 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이제 모사드는 두려울 것이 없을 만큼 시리아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다 알게 됐는데, 무선 통신으로 보낼 때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제한이 있었어요. 오늘 누구를 만났다.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어떤 무기가 들어갔는데 그 무기가 들어가는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는 사진도 찍고, 또 그 군사령부 안에도 들어갈 수 있게 돼가지고 그 군사령부에서 알게 된 어떤 비밀 이 서류들을 또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확보하기도 하고, 이거를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냈냐면은 이 사베트라고 하는 스파이가, 간첩이 그냥 하는 일 없이 맨날 이렇게 사진 찍고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행세를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냐면 시리아 다마스쿠스 그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골동품을 사고 또는 가구를 사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이제 사갖고 오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런 의자 같은 것들을 사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베트는 호텔 방에서, 자기 아파트 방이죠, 거기서 그 의자를 다 분해가지고 의자 다리 속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사진과 설계도와 서류들을 마치 담배처럼 똘똘똘 말아가지고 그 속에다 집어넣고 의자를 다시 딱 조립해서 신문지에 포장해가지고 유럽으로 수출을 해버리면 그 수출되는 의자를 유럽의 가구 상이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을까요? 모사드 요원이 받는 거죠. 그럼 이 자료들, 이 정보들을 수집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내는, 이렇게 매일매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급 정보들이 이스라엘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모사드는 그야말로 매일매일 환호와 비명을 지를 정도였어요. 야, 우리가 잘 키운 스파이 하나가 이렇게 나라를 살리는구나. 심지어는 이 사베트는 그 고급 아파트에 매일매일 술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는 군 고위 장교들 또 공무원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매일 자기네 집으로 불러가지고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술 파티에 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또 여자들도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하면서 그야말로 군인들과 장교들과 정치인들과는 남들한테 얘기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비밀스러운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공무원, 고위 공무원은 이 사베트한테 그 당신 혼자 그 아파트에서 넓게 쓰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오늘 낮에 나 좀 잠깐 좀 빌려주면 안 되나? 그러면은 열쇠 주면은 그 이 공무원이 연인, 애인, 불륜 대상을 데리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방을 빌려서 쓰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방을 쓰고 있는 동안에 이 사베트는 어디로 가냐면 그 고위 공무원의 사무실로 가서 책상 위에다 다리 얹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랍 열어서 정말 극비 서류들을 다 사진으로 찍어서 또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지금 어디에 어느 루트를 통해서 어떤 이 소련제 무기가 들어오고 있다, 얼마나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또 다 그 이스라엘의 모사드한테 보내고, 행복한 시간이 계속 이어졌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에서 모사드 안에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그만 시켜야 된다. 불안하다. 왜냐, 너무 고급 정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얻은 기회인데 이거를 여기서 중단하느냐. 우리는 더 이 정보를 빼낼 때까지 이 엘리 코헨을 더 활용해야 된다. 아니다, 이러다 엘리 코헨 잡히면 큰일 난다. 그만 시켜야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사베트라고 하는 그 엘리 코헨 이 스파이가 술집에서 어떤 아주 술에 취해가지고 개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젊은 군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군인 이름이 마지라고 하는 이 육군 대위인데 이 육군 대위가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데 왜 이러냐면 자기 삼촌을 믿고 그렇게 아주 개망나니가 되는데도 아무도 그 개망나니 짓을 말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삼촌이 바로 시리아 군 참모총장이었거든. 그거를 알고 이 사베트 엘리 코헨이 그 마지 대위 젊은 친구하고 술을 같이 먹으면서 친구가 되죠. 그러면서 이 엘리 코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시리아 군인들을 정말 한심스럽게 생각한다. 맨날 이스라엘하고 전투에도 두들겨 맞고 전투력도 없고 작전도 없고 특히 이 무기도 엉터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들은 그 마지 대위라는 사람이 그래서 나는 군인인데 군인 앞에서 지금 시리아 군인을 막 욕보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 마지가 또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우리 시리아 군인들이 얼마나 지금 무기들을 많이 갖고 있는지 알아?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맨날 골란고원에서 저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시리아가 두들겨 맞고 힘도 못 쓰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 이 골란고원에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맨날 이 미사일도 날리고 로켓포스 쏘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데 그 난 믿을 수 없다. 그럼 내가 데려갈게. 그래서 드디어 이 엘리 코헨 사베트는 이 마지 대위의 안내를 받고 호의를 받으면서 아무도 갈 수 없고 특히 민간인들은 더더욱 접근할 수 없는 그 골란고원까지 가게 되죠. 자, 이게 골란고원에서 마지 대위와 사진을 찍은 엘리 코헨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엘리 코헨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문제의 마지 대위입니다. 골란고원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막 그 군용 트럭이 돌아다니고 또 곡사포가 막 움직이고 하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의 그 정보기관은 미국이 제공한 위성사진, 항공사진을 통해서만 어렴풋이 보고 파악을 할 뿐인데 이게 지금 엘리 코헨은 눈앞에 그런 무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심지어 모사드에서 6개월 동안 모든 무기의 이름과 성능을 암기했던 이 엘리 코헨은 눈앞에 지나가는 모든 무기들을 다 외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엘리 코헨이 6개월 동안 그 스파이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또 집중했던 게 뭐냐면 한 번 보고 그것을 외우는 거예요. 펼쳐진 서류를 한 번에 쭉 보고 그걸 다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그걸 막 복귀하는 거예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눈앞에 무기가 지나가는 걸 딱 보고 뭐가 지나간 애를 머릿속에다 외우고 그날 저녁에 또 막 무선으로 내가 오늘 어디 갔더니 골란고원에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이스라엘로 정보를 보내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그 문제에 오솔길에 그 군용 트럭이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는데 그 사라진 끝에 터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터널로 들어가면 저 멀리 갈릴리 호수와 호수 옆에 있는 그 유대인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지하 벙커가 거기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하 벙커가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를 화났다는 것을 엘리 코헨이 알게 됩니다. 근데 엘리 코헨이 그 지하 벙커를 보면서 또 하나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뭐냐면 얼마나 그 더운지 그 골란고원이 특히 여름에는 그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내리쬐는데 골란고원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허벌판이에요. 벙커도 다 지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리아 군인들이 그 벙커에 들어가 있는 군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군인들이 벙커 밖에서 그 뜨거운 태양에 노출이 된 채로 더위에 허덕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 코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 이 대위한테 아니 어떻게 이 시리아의 자랑스러운 군인들을 이렇게 뜨거운 그 태양빛, 이 태양열 앞에서 밑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버려둘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시리아 정부에 돈도 없는데 얘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차양을 만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마지 대위가 이렇게 얘기해.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나무를 심으십시오.
골란고원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그 나무인데 그 나무를 여기다 심으면은 우리 그 자랑스럽고 미래를 이끌어갈 이 시리아의 젊은 군인들이 유칼립투스 나무 밑에서 쉬면서 체력을 보충하고 또 전투가 일어났을 때 얼마든지 총을 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무를 살 돈이, 야, 나무 살 돈이 없으면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시리아의 젊은 군인들을 위해서 모든 벙커 위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돈을 내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시리아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이 엘리 코헨은 모사드에게 막 연락합니다. 시리아 돈으로 60만 파운드를 보내줘야 되겠다. 왜? 골란고원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 아니 당신 보고 스파이를 하라 그랬더니 무슨 나무를 지금 나무 심으러 가냐고.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보내라는 겁니다 해가지고 또 모사드는 이거 간첩 하나 이거 잘못 보냈다가 지금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고급 아파트 샀죠. 또 거기서 매일 밤 술 파티 열리죠. 또 이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있어 보이게 행사를 내면 옷도 아주 고급 옷을 입어야 돼요. 안경과 라이터와 손목시계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시장에서 사면 안 되고 다 이게 명품으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샀던 이 시계가 고급 시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골란고원에 나무까지 심어야 된다고 돈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돈을 보내주긴 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아르헨티나에서 만났던 그 대사 알하피즈라는 사람이 시리아로 와요. 와가지고는 사베트를 연락하죠. 만납시다. 왜냐면 이 대사는 아르헨티나에 있으면서도 지금 시리아에서 이 사베트라는 자기가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 얼마나 거기서 많은 정치인들과 군인들과 관계를 좋게 맺으면서 점점 시리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리아로 오자마자 사베트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고는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 몇 월 며칠 날, 그날이 언제냐면은 1963년 3월 8일 저녁에 당신 집에서 파티를 좀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파티에 사람들을 초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초대 대상은 이 사람들입니다. 명단을 줍니다. 그 명단을 보니까 다 누구냐면은 시리아의 장교들, 장군들, 그리고 정치인들 죄다 불러서 사베트의 방 5개짜리 최고급 아파트에서 파티를 그야말로 시리아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죄다 불러 모아가지고 파티를 여니 이 엘리 코헨 입장에서 얼마나 또 돈을 많이 써야 됩니까? 그러나 그거 아끼지 않고 쫙 파티를 여는데 거기에다가 줄줄이 남자 수대로 여자를 부르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냥 밤새도록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추억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이 난장판의 파티가 계속 진행되죠. 바로 그 순간 아르헨티나에서 온 알하피즈 그 대사가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군 참모 본부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입구를 지키고 있던 시리아 군인들을 전부 다 총으로 사살을 하고 죽이죠. 그때 당시에 이 죽었던 모습 이 시리아 군인들이고 군을 일단은 장악한 뒤에 어디로 가냐면은 대통령궁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잠자고 있던 시리아 대통령을 끌어내죠. 바로 이 장면이 그때 끌려 나오는 그 시리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군참모본부 안에서 들리는 총소리, 그리고 대통령궁에서 들리는 그 총소리를 아무도 들을 수가 없었던 게 바로 이 엘리 코헨의 아파트에서는 워낙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술에 취해서 지금 그 나이가 나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아르헨티나에서 만났던 그 알하피즈 대사가 시리아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등극을 하게 되지요. 이 알하피즈가 엘리 코헨을 만나서 사베트를 만나서 또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어. 당신에게 내가 국방 차관으로 임명을 하겠어.
이스라엘의 스파이가 시리아의 국방차관이에요. 결국은 사베트는 또 뭐라 그러냐면 저를 이렇게 써주시는 건 고맙지만 저는 아직까지 시리아를 위해서 더 배울 게 많습니다. 제가 시리아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얻고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더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뭘 알고 싶은데? 그래서 이때부터 또 이제 이 엘리 코헨은 시리아의 최고급 극비 군사 비밀들을 또 다 알게 되죠. 알게 된 걸 또 역시 이스라엘로 매일 저녁에 무전을 쳐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국방차관으로서 이 사베트라는 사람이 아주 엄청난 비밀 프로젝트를 알게 돼요. 이것을 몰랐다면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존립의 생존의 위협을 받을 만큼 엄청난 큰 프로젝트를 알게 된 거예요. 그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물 중에 3분의 1은 갈릴리 호수의 물을 끌어다 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물이 마르게 되면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는 늘 어느 정도 이상의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골란고원 저 끝에서 강을 따라서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데 그 물의 시작이 수원이 바로 시리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시작된 물이 레바논 땅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데 이 물줄기만 막으면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진행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주 돈 많은 건설 재벌 모하메드 빈 라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빈 라덴은 누구냐면은 나중에 9.11 테러를 일으켰던 오사마 빈 라덴의 아버지입니다. 이 모하메드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이 시리아의 물줄기를 갈릴리 호수가 아닌 요르단 땅으로 돌리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큰일 났어요. 이걸 아직도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어요. 왜냐? 워낙 비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또 열심히 무전 쳐서 큰일 났다. 지금 모하메드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그 물줄기를 요르단으로 돌리는 그 공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이 사실을, 이런 귀한 정보를 알게 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 공사를 당장이라도 중단하도록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골란고원에 날아가서 공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런 작전을 다 짰어요. 안 되겠다. 저 공사를 중단시켜야 된다. 근데 또 모사드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큰일 난다. 지금 워낙 이 프로젝트가 비밀 프로젝트라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알고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 정보가 누구한테서 잘 나갔는지를 찾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국민적 영웅, 간첩, 스파이인 엘리 코헨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니까 지금은 당장 공격하면 안 된다. 아니다. 이거 계속 내버려 두면 물줄기 돌려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죠. 그러는 와중에 이 엘리 코헨은 굉장히 지치기 시작합니다. 스파이로스의 삶. 특히 엘리 코헨한테는 누가 있어요? 부인이 있어요. 또 부인에게서 나온 아들이 있어요. 너무 부인도 그립고 또 아들도 그리운데 시리아에서의 삶은 좋지만 좋으면 좋을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러다가 시리아의 대통령이 나를 국방장관에 덜컥 앉히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야말로 번민의 나날들을 보내죠.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매일 밤 일정한 시각에 방 안에서 돈도스 이렇게 무선 통신을 보냈던 그 엘리 코헨.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무전 칠 때마다 그 동네에 이상한 전파가 잡힌 거예요. 지지지지. 이거를 시리아의 첩보기관이 알게 됐어요. 희한하다. 시리아의 고급 군 정보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며 분명히 여기는 누군가가 스파이가 있는데 이 스파이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그것을 보낼 수 있을까 그랬는데 아침 8시와 저녁 8시만 되면은 이 군참모본부 앞에 쪽에서 지직거리는 전파 방해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는 어느 날 그 군참모본부 앞쪽 마을의 전기를 다 꺼버렸어요. 무서워. 암흑속이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엘리 코헨은 또 그날 알게 된 정보를 이스라엘에 던져서 보내. 열심히 보내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아파트의 문을 걷어차면서 시리아의 첩보부대가 들어오면서 이 엘리 코헨은 현장에서 그대로 체포되고 말았죠. 그게 1965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도에 아르헨티나로 갔다가 5년 동안 스파이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5년 만에 그 스파이의 꼬리가 잡히면서 종지부를 찍게 되죠. 이런 범인을 잡고 난 뒤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시리아의 대통령이었어요. 가장 믿었고 가장 신뢰했던 친구인 사베트가 바로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보낸 스파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민망스럽고 국민들에게 미안했으며 또 자기에게 다가올 정치적 공세에 큰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생각이 된 거죠. 첩보기관에 끌려온 이 사베트, 엘리 코헨은 그때부터 온갖 고문을 다 당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쪽에서는 오히려 이 엘리 코헨을 두고 사베트를 두고 오히려 역으로 정보를 잘못 보내서 이스라엘의 정보를 뽑아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또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고문을 당했는데 온몸이 거의 만신창이가 되면서 특히 10개의 손가락 밑에 있는 그 손톱을 다 뽑는 그런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 그 피로 물든 손으로 또 무선송신을 치는데 무선송신을 치는 그 내용이 모사드와 이 엘리 코헨과 서로 약속했던 글 보내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예전과 똑같이 이스라엘로 모사드로 정보를 보내는 척하지만 사실은 이 무선송신에는 나는 체포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 정보를 받게 된 또 이스라엘 모사드는 그야말로 발각 뒤집혔죠. 원래는 그렇게 스파이가 발각이 되고 잡히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연락을 끊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엘리 코헨에 대해서만큼은 이 모사드와 이스라엘 정부가 전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엘리 코헨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외면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그때부터 엘리 코헨을 구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총동원합니다. 프랑스 대통령과 총리를 동원해서 이 시리아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 바티칸을 통해 교황을 통해서도 또 부탁을 합니다. 제발 살려달라.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스라엘에 붙잡혀 있는 시리아의 모든 간첩들을 다 풀어주겠다. 돈을 원하면 원하는 대로 돈을 다 주겠다. 그러니 제발 엘리 코헨만은 살려서 우리에게 돌려다오라고 했지만 시리아는 끝내 엘리 코헨을 돌려주지 않고 특히 그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 엘리 코헨을 살려두면 자기가 불안해진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결국은 사형을 선고하게 되죠. 그리고는 1965년 5월 18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순교자의 광장이라는 곳에서 수많은 분노한 시리아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엘리 코헨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교수대가 있는 나무 계단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게 하죠. 원래는 교수형을 처할 때는 그 사형수 머리에다가 얼굴에다가 검은 천을 씌우는데 씌우려고 가까이 갔더니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죽어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죽겠다. 그리고는 끝내 검은 천을 쓰지 않고 계단에 올라가니까 목에 물가미가 채워지고 집행관이 발로 계단을 걷어차면서 몸이 축 떨어지죠. 그렇게 엘리 코헨의 시신은 6시간 동안 그 순교자의 광장에 걸렸습니다. 엘리 코헨이 이렇게 교수대에서 처형을 당하자 이스라엘은 전국에서 엘리 코헨을 추모하는 그런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그 텔아비브에서 열렸던 그 추도 행사에서는 그때 당시에 총리를 했던 그 벤구리온이 이 시위의 맨 앞장에서 이 시위를 이끌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에 여러 골목에 엘리 코헨 이름을 따서 엘리 코헨 도로와 엘리 코헨 골목과 엘리 코헨 거리들이 생겨나면서 또 광장에도 엘리 코헨의 이름 붙여서 이 엘리 코헨을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이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엘리 코헨은 죽었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엘리 코헨이 보내줬던 그 정보, 그 시리아에서 시작된 그 물줄기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것을 트는 이 프로젝트를 빨리 이제 막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전투기들이 골란군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포가 날아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비교적 이 전쟁을 쉽게 끝납니다. 이 전쟁이 바로 제3차 중동 전쟁이라고 불리는 6.1 전쟁입니다. 이 6.1 전쟁을 통해서 골란군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 점령하는 게 너무너무나 의외로 간단하게 끝납니다. 물론 그 골란군을 올라가기 위해서도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희생을 당했지만 특히 그 골란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날아오는 그 포가 어디서 날아오는지 몰랐는데 바로 그 지하 벙커 위에 엘리 코헨이 얘기했던 대로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 포대 벙커 위에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투기는 이제부터는 굳이 지하 벙커를 찾지 않아도 허벌판에 여기저기 드문드문 심겨진 유칼립투스 나무만을 향해서 공격을 하면은 지하 벙커가 파괴가 되는 이런 비교적 손쉬운 작전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시리아의 지하 벙커 바로 옆에 심겨진 유칼립투스 나무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에 의하면은 모사드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순교자의 광장에서 숨진 이 엘리 코헨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지만 그 광장에서
관에 실리고 어디론가 사라진 뒤로부터는 이 엘리 코헨의 시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 엘리 코헨의 시신을 찾으러 올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시리아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여러 번 옮기면서 숨겼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지만, 모사드의 끈질긴 노력 끝에 그때 당시에 이 엘리 코헨의 처형식에 참가했던 몇몇 시리아 사람들을 알게 됐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엘리 코헨이 마지막 순간까지 차고 있었던 그 시계의 위치를 찾아내는 데 성공을 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인 모사드는 그 일이 있고 난 뒤 지금이 약 5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손목시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엘리 코헨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최후에는 결국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엘리 코헨의 시신을 반드시 찾아서 이스라엘로 가져오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온 정보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방이 이렇게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작은 나라,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 주변 국가들을 너끈히 제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힘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몸바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향한 이 예우를 갖추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가시게 되면 갈릴리 호수를 방문하게 되겠죠. 그 갈릴리 호수가 지금은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입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워하고 깊은 묵념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갈릴리 호수인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골란고원을 이스라엘로 되돌려 놓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엘리 코헨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이 갈릴리 호수에 가게 되면 한 번쯤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